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바로 두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두 장면이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는 27기입니다. 4기수 차이가 나고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서울법대 후배. 구조가 비슷하죠. 제가 오전 중에도 조국과 정호영 그 의혹의 구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승승장구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어찌 보면 허구의 프레임에 의해서 계속 탄압을 받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물론 그 전에 기소가 된 것이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그런데 어제 그 두 장면이 나란히 있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5년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야반도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할 거고요. 청문보고서가 아니고 자기 청문 자료를 제출할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전에 이미 언론 매체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1호 낙마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낙마를 시키려면 낙마를 시킬 만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근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황태자 얘기, 왕장관 얘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문제점이 없다면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야 물론 계속해서 트집을 잡겠지만 민주당이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막을 수 있는 길은 낙마시키는 방법인데 그건 명확하게 무슨 진짜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뭘 발견하기 전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청문회 이것도 또한 아주 뜨거운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겠죠. 치고받고. 그러나 잘 아시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과 이런저런 공방을 주고받을 때의 한동훈 검사장 모습을 보면 아마 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둘 중에 한쪽, 민주당이든 아니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 예측해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만약에 결정적인 무슨 약점이 드러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수세에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 공세성으로 공격을 한다면 아마 한동훈 후보자의 언변을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문회장도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그렇게 돼서 법무장관이 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앞길에는 맑음 계속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아니고 지금 서울고검장이죠. 어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그와 관련한 거죠. 어제 누가 나왔냐면 이걸 수사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다음 날 6월 20일이죠.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안양지청 최종 의견 맞느냐, 이 보고서라는 거는 불법 출금 의혹이 있어서 이걸 수사해야 되겠다, 이런 안양지청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양지청의 최종 그 의견이 맞느냐, 이거는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 알지 않느냐, 이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수사 뭉개라, 이런 얘기죠. 근데 수사 뭉개라는 거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전화하지 않고 반부패부의 과장이 전화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건 정식 체계가 아닌 비공식 체계에서 이 수사를 뭉개려고 했던 것이다. 여하튼 어제 이런 식의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느냐, 검찰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당시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면 뭐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곧바로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아마도 좌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좌천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러냐? 불법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현직 고검장에 있겠습니까? 사표를 안 낸다면 좌천을 시키는 게 정상이죠. 아니면 대기 발령을 하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단지 피의자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라는 이유로 좌천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4번을 좌천을 당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이냐. 그런데 어제 그 장면은 이게 완전히 역전됐다. 그럼 우리가 한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하죠. 이때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옛날에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갑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좌천입니다. 이성윤은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영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조에서는 검찰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영전이죠. 한 사람은 영전, 한 사람은 좌천. 그로부터 2달 뒤에 MBC에서 검언유착 보도를 하죠. 이러면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이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한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이다. 이거는 이제 곧바로 아마 수사를 하겠죠, 누군가는 또. 그래서 4월 달부터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한동훈 잡기의 수사주의를 하고, 한동훈은 수사받는 후배 신세가 됐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한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가 되고,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인데 계속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재를 안 해서 오늘날까지 왔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니까 한동훈은 바로 무혐의가 돼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고, 이성윤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데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으로 역전이 됐다. 이게 세옹지마인가요? 아니면 사필규정인가요? 사필규정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런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좌천, 유배 뭐 이런 거를 전전하다가 2년여 만에 화려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지금은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력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는 어디로 가 있었냐면 검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파견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대검으로 형사부장으로 옵니다. 1년 만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게 옛날에 중수부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곧바로 법무부 검찰국장,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3대 요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 5년간 1순회를 한 사람이 이성윤 서울 현재 고검장.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다. 아마도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5년 내에 한 4년 만에 이렇게 검찰의 꽃 3개를 한꺼번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황태자 분명하죠. 그렇게 보면, 자, 검찰의 황태자가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이제는 피고인이 됐고, 그 피고인이 이제 유죄가 확정될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에 2년간 여기저기 좌천되고 유배당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화려하게 부활해서 지금 법무장관이 눈앞에 왔다. 자, 이런 역전 현상, 엇갈린 운명. 물론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다고 계속해서 탄압을 받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운명적 상황에서만 본다면 이게 결국은 친정권 검사, 대통령과 누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또는 검찰총장과 누가 가까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검사는 본연의 임무가 수사해서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아서 뭐 승진도 하고 좌천도 하고 하는 거,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정부 5년간 뭐 검찰개혁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검찰의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진정한 검찰개혁은 바로 이렇게 정권과 누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탄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떤 사람은 전례 없는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걸 막는 것, 저는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어제 하루 동안 바로 이성윤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엇갈린 운명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 근데 마침 또 이성윤 씨는 지금 서울 고검장이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서울 고검청사에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오면서 가면서 둘이 마주칠 가능성 꽤 높죠. 서울 고검청사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검사들 간에 정권과 누가 가까우냐 또는 대통령과 누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이거는 검사의 능력과 무관한 겁니다. 어찌 보면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그게 근데 검사로서의 능력에 따라서 엇갈린 게 아니고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엇갈렸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검찰의 비극일 수도 있는데 이건 검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뭐 스스로도 뭐 약간 그 협조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권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정권의 영향을 배제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다. 이거를 한동훈과 이성윤이라는 사람의 지난 5년, 앞으로의 5년 이 운명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